어떤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 같으냐. 전체 연령대로 봤을 때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빈부 갈등,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런 순서였습니다. 근데 20대 이하는 특이하게도 남성과 여성, 이 남녀 갈등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남녀 갈등 확실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제 남녀끼리 서로 대화를 할 때 좀 그게 느껴지는 게 뭔가 민감한 주제는 최대한 피하고 대화하려는 그런 약간 좀 그런 게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잠깐 보다 보면 그런 남녀 갈등을 좀 유발하는 아니면 그런 걸 되게 촉발하는 그런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저도 온라인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생활에서는 준식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제를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심하다는 거에 반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20대 이하는 확실히 그렇다는 응답이 낮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남녀의 응답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남자는 40%가 넘는데 여자는 20%가 안 돼요. 이 성별에서 오는 차이는 뭐 때문일까요? 남자라면 당연히 약간 윗세대부터 보고 배워왔던 것처럼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약간 그런 관념이 그냥 강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오히려 안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왜 안 할까라는 오히려 그런 사회적 시선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출산의 문제도 있고 가정에 조금 더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윗세대로부터는 좀 보고 내려왔잖아요. 그런 사회적 성공에 있어서는 당연히 약간의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남녀 간 취업이나 승진 기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요. 남성은 37%가 우리 남성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성은 무려 72%가 아니다 우리 여성에게 불리하다라고 답했고 여성이 고득점자로 취업을 하거나 입사할 때는 그랬던 경우도 승진을 막상 할 때는 뭐 임원진이나 이런 자리를 봤을 때 보통은 남성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군대 때문에 이제 사실 취직이 좀 느리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진 남성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불평등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20대 남녀의 인식 차이, 다른 나라 청년들에게도 엿보입니다. When you want to have a higher job or a higher position in your job, the man get picked most of the time first. Even if you have like the same study and the same qualities, most of the time the man's just get picked first. I think in Italy it's the same as in Switzerland. Like, yes, like the women can study, can do whatever they want, but if you try to get a job in a high position, it's difficult because, of course, there are more men in the high position. Yeah, absolutely. In Mexico, and I could say in all Latin America, there's a conflict between there. Actually, men and women have like the same rights in theory, but in the practice, it's like maybe women, they don't feel secure when they are maybe walking on the street.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가 30개 나라를 대상으로 남녀 평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보다 주로 20대인 Z세대가 성별 격차가 더 큽니다. I think generally we've seen across quite a lot of countries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a bit of a pushback against progressive ideas, particularly amongst young men. We don't quite know exactly why that is yet, but part of that is today's times we've had so many crises. We've had the global pandemic, we've had economic instability, and it may just be that young men are comparing their lives to the lives of their parents' generations, and they're thinking that it's harder. So it does point to this idea that maybe it is sort of a net zero, it's a zero-sum game when it comes to 현
현재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 잘하고 있다가 29%,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46%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남성은 58%가 잘 못하고 있다 얘기했고 여성은 33%만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질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지지하고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경향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 쪽에서 남녀 갈라치기가 조금 생겼다라고 좀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 가장 확실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선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선거를 통해서 20대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서 연령별이 정당 득표율은 따로 발표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치러진 최근 10번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사전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20대 이하 남성은 2012년 대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을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 때 격차가 줄어들더니 2022년 대선부터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이후로 확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활동제에서는 이제 경찰이랑 이런 공직에서 이제 둬버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20대 청년 남자들이 반대가 조금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여경들의 체력 훈련 같은 경우에서 특혜를 많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을 좀 느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남성을 좀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라는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건드리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반면 20대 이하 여성은 10번의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정당을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여성들의 그 권력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여성한테 보장해주는 모습들에 20대 여성들이 조금 더 지지를 하는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에 대한 공공주택이라든가 안심귀갓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조금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성들에게는 이게 저희에게는 치안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남성들이 이쪽을 많이 지지한다라고 드러나기 때문에 약간 이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 2017년 대선 때 국민의힘 계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고 지난해 대선 때는 민주당 계열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사실 사표가 될까 봐 이준석 의원에게 투표를 못한 것이 많지 실제로 이준석 의원 지지율이 엄청 높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쪽에 이제 투표가 쏠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도 2017년 대선 때 양당 외 다른 후보를 지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청년들의 그 정책도 안철수 후보께서 많이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남녀로 그때는 생각을 했다기보다 그런 정책을 많이 봤을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후보에게 거는 기대감에 좀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표심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둘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너무 극단적이고 이쪽에 있을 때는 다른 한쪽을 너무 배제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하다 보니 이러한 모습들에 지쳐서 새로운 정당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가치관이 20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는 20대 남녀가 오히려 공통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20대 입장을 대변하고 남녀를 좀 갈라치게 하는 듯한 그런 의도만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20대 표는 그런 제3지대 후보로 오히려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네팔에선 SNS 금지 조치 등에 분노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선 국민들이 경제난 등의 거세게 항의해 두 나라 모두 총리와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20대 Z세대가 대규모 시위에 주축이 됐습니다. Somos del mismo equipo, somos mexicanos. Esta es tu lucha. Déjenos pasar. 이런 Z세대의 시위는 불가리아, 멕시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I was watching the news and I saw like younger people walking in a protest and in a big flag with the One Piece logo. We are a lot of young people. We want to make a real change, and I think if we get together, we can do a real good change to improve our country. Yeah, I think in Japan, we don't really have a high voting rate for young generations. It's very low. All the politicians tend to do policies that are for more older people. In 20s, we start to get more aware of political issues and like government issues.